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다녀서 간증을 쓰게 됐는데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비전 트립 가기 전에 일본 여행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캄보디아 여행은 내가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과 보조를 맞춰 아이들을 도와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임했습니다. 일본 여행 후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여행이라 그런가 아이들의 성장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지시대로 잘 움직여주어 줄을 서고 가야 할 때 진행이 빨리 됐고 엉뚱한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장난을 쳐서 혼나는 경우도 줄어들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일본 여행 때보다는 수월했지만 캄보디아의 치안과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것들이 열악했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에 더 신경 쓰고 어른 한 명에 아이들 2명을 담당으로 움직여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들만 줄을 서야 할 때와 어른과 함께 줄을 서야 할 때와 상황마다 아이들은 민첩하게 잘 움직여 주었습니다. 첫날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해 버스를 타고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원룸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최미라 권사님, 명다빈 선생님과 남자아이들과 같은 방을 썼는데 침대 하나에 바닥에서 자야 하고 화장실도 하나였지만 아이들은 함께라서 너무 즐겁기만 했습니다. 아침에 한국에서 가져온 반찬과 선교사님이 해주신 밥과 미역국으로 밥을 먹고 툭툭이라는 캄보디아 택시 같은 것을 타고 빈민촌으로 갔습니다. 쭉 길게 집들이 있었는데 한 칸짜리 방 같은 것이 각각의 집이었습니다. 미라클 아이들은 뭐 이런 데가 있어. 왜 이렇게 지저분해라는 반응을 보인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 사탕과 전단지를 나눠주었고 즐거워하면서 캄보디아어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며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다가가 나눔을 하는 미라클 아이들의 모습에서 만족감과 뿌듯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으로 이동해 함께 게임을 할 캄보디아 친구들을 기다리며 행상에서 파는 코코넛 음료를 마셨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들이 많이 와서 미라클 아이들은 함께 피구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점심으로 도시락을 같이 먹고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서로 어울려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라클 우리 아이들은 어떤 나라에 대해 어떤 사람에 대해 편견이라는 것을 갖지 않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아이들입니다. 간식으로 요플레를 먹고 가져간 선물을 나눠주고 캄보디아 아이들과 헤어져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햄버거 집에 들어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곳에는 스타벅스도 있고 세련된 상가들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쉬다가 바로 위층에 샤브샤브 집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 식당 옆에 있는 극장을 구경시켜 주신다고 해서 식당과 연결된 극장을 한 바퀴 돌아 나와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극장에는 캄보디아 영화 포스터가 많이 걸려 있었는데 거의가 공포 영화 같았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은 그 포스터를 또 보면서 지나가기 싫다고 했고 저는 포스터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으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그런가 사단이 주는 엉뚱한 상상을 글이나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샤브샤브를 먹고 숙소에 들어와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적응하느라 고생한 몸을 쉬게 했습니다. 다음 날 일찍 김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CM림으로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밖을 보니 캄보디아는 집의 구조가 방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원룸처럼 통으로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잘 사는 좋은 집도 보이고 바로 옆에는 아주 못 사는 허름한 집도 보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아침은 학교 가는 사람, 일하러 가는 사람들로 바빠 보였습니다. 더운 나라라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토바이와 툭툭이 많이 보였습니다. 게으른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지만 버스에서 보는 사람들은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시골길을 달리다 캄보디아 휴게소 같은 곳에 도착했는데 과일과 음식을 파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보니 구걸하는 아이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우리 버스는 아니지만 다른 관광버스 입구 앞에 한 여자아이가 아기를 안고 주저앉아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며 거미를 팔거나 구걸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파인애플과 망고, 말린 고구마, 바나나 등을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땅이 좋아 씨가 떨어지면 바로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본 논에는 추수를 한 논과 아직 파란 벼가 있는 논이 함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사모작을 해서 우리나라 6.25 때는 쌀도 지원해준 잘 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캄보디아 땅을 축복하셔서 갖가지 과일과 채소와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수상가옥으로 가는 길에는 나무도 식물도 황토색으로 보였습니다. 햇빛에 마른 것인 줄 알았는데 건기라 바람에 흙들이 날아온 것이랍니다. 수상가옥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건기라 물이 많이 빠져 물은 흙탕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받아들면 흙은 가라앉고 위로 올라온 맑은 물로 씻고 마신다고 합니다. 수상가옥의 처음의 시작은 베트남의 공산당이 싫어서 캄보디아로 도망쳐온 베트남인들이 살 곳이 없어 물 위에 집을 짓고 산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위험해 보이기도 했고 가난함이 느껴졌습니다. 듬성듬성 새로 지은 깔끔한 집도 보이기도 했고 교회도 보였습니다. 우리 배 옆으로 다른 배들이 지나가면 흙탕물이 튀기도 했습니다. 수상가옥을 쭉 따라가다 보면 맹그로브 나무 숲이 나오고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강이 나왔습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볼만했습니다. 그곳에 악어 요리를 파는 식당 겸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큰 악어부터 새끼 악어까지 악어가 몇 마리 있었고 낮잠을 자는 듯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잠시 쉰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버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배에서 내릴 때 몇 명의 아이들이 다가와 $1를 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어릴 때 6.25가 끝나고 동네에 나와서 놀고 있으면 아이들이 미군만 보면 달려가 기분이 초콜릿을 외치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나라가 가난하면 가장 불쌍한 존재가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맛있는 곡식과 과일이 자라는 캄보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산 안에 들어오지 않아 그 풍요의 자원을 다 누리지 못함이 안타깝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을 변화시키리라고 믿습니다. 가을에야 쌀을 추수하는 먹을 것이 부족한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힘겹게 겨울을 보내며 보릿고개를 기다리던 이 민족을 사시사철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재능과 재물도 주셔서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지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우산 밖으로 나가면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힘들어집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나가 주님이 주장하게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5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 이 캄보디아 땅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은 이곳에도 왔다고 합니다. 조선이 무너짐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 일본에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믿을 만한 사령관이십니다. 대한민국을 통해 북한으로,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유럽으로,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는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요새이며 복음의 군수 물품이 나가는 곳입니다. 다음 날 앙코르와트에 도착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과 코끼리가 동원되고 몇십 년에 걸쳐 완성된 사원이라 그런지 크고 넓고 멋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불교를 섬기는 듯 했지만 우상 숭배도 많은 나라입니다. 원숭이 신들이 사람들과 함께 나쁜 신들과 전쟁하는 것들을 벽에 조각해 놓기도 했고 많은 군인들이 머리 9 달린 뱀신을 메고 가는 동상들도 보였습니다.
그 뱀의 길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앙코르와트가 사람들도 많고 가이드를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도 있어서 뭘 보거나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담당한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왕이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는 앙코르톰을 둘러보고 버스에 올라타 출발할 때서야 호수가 있는 산책로가 눈에 들어와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위에 지치고 긴장해서 버스 안이 너무 편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수영복을 갈아입고 수영을 즐긴 후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캄보디아 음식은 제 입에도 맞고 대체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나이트 마켓을 갔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번화가에 위치해서 그런가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푸놈펜으로 이동하면서 점심으로 본죽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비빔밥이 너무 맛났습니다. 그 다음 날 뚱술랭이라는 박물관에 가게 됐습니다. 캄보디아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많은 지식인과 경제인, 정치인들을 죽이고 고문한 곳이었습니다. 고문당하고 죽은 사람들의 사진이 전시되었는데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있었고 공산당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진에는 우리 아이들 같은 어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추켜 세워 영웅심을 갖게 하고 정부를 좋아하지 않는 부모를 고발하게 했다고 합니다. 제게 인상적인 건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며 똑같은 색의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모두에게 입히고 다른 옷을 못 입게 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평준화하려 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개성, 독특함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부자 때문에, 똑똑한 사람 때문에, 정치인이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피해자인 양 감정을 건드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냐 속이며 사람들을 더 힘들게 내모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을 주심은 그 부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도둑이 와도 모르고 훔치고 부수고 망가뜨려도 같이 동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며 어떤 이론도 파하십니다. 이번 캄보디아 비전 트립으로 게시가 된 것은 이제 4차 산업을 준비해야 하는 이 시대에 캄보디아는 아직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성품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성품이 만들어지면 남을 돕고 말씀과 반대되는 악한 것을 거절하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부지런함과 지혜가 정답임을 알게 됐습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시고 안전하게 인솔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적 마인드와 세계관을 심어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